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49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임자일주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는요, 일단은 일간이 임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일지가 자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과 색깔에 동시에 비유를 했을 때 임수라는 것은 검정색을 나타내는 글자고, 자수라는 것은 동물로 따졌을 때 쥐라는 동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검은 쥐라고 할 수 있고 흑색 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의 특징을 보자면요, 밤에 활동을 하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번식력이 강한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혜를 쓰는 그런 영특함, 영민함, 막 그런 스마트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한테 좀 비유를 한다면은 밤에 활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혹은 지혜를 활용하면서 스마트한 사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식력이 강한 특징이 있는데, 저는 요것을 좀 은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밤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천간에는 일간이 임수가 나타나는데요, 나의 생각이나 이상적인 부분, 즉 나의 사고와 관련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일지에 놓여있는 자수가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예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으로 자수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자일주의 특징을 보자면요, 우선은 일간이 임수이고 일지가 자수인데, 이 자수라는 친구가 십성이라던가 십신, 요거에서 이제 겁재라는 게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십이 운성으로 보았을 때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수라는 특징은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데, 그게 어떤 것에서 관장을 하게 되느냐, 인간으로 봤을 때 사람 자체가요, 물처럼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처럼요, 지혜로워요. 물은 되게 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친구거든요. 왜냐면 유일하게 오행 중에서 물이라는 친구는 액체, 기체,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고체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뭔가 좀 변화무쌍해요. 어떠한 사주의 형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고, 일단 물 자체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걸 보더라도 무조건 내가 높고 낮음이 있어서 거기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마법사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자수라는 이 특징은요, 실천력이나 행동력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지혜로운 행동력, 그 다음에 다산의 그런 은큼함이 있는 그런 실천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자일주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사람 자체가 지혜롭고 표현력이 있고 친화력이 있으면서 성욕이 좀 이거 없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욕이 있고 은큼하면서 사람 자체가 뭔가 좀 대범할 수 있는 그런 큰 물 같은 사람. 자, 그러면서 행동적인 부분으로 비슷해요. 왜냐면 똑같은 오행이고 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지혜롭고 변신력이 강하고 은큼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한다면은, 솔직히 어려운 일인데, 물처럼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속이 깊지만 색욕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임자일주의 특징을 물상론적으로 좀 비유를 해봤을 때는요, 임수라는 친구는 큰 물에 해당이 되고, 바닷물이나 호수나 뭔가 좀 고여있는데 굉장히 좀 광활하게 고여있는 물, 그 다음에 물 자체의 특징이 어딜 갖다 놔도 얘는 수평을 유지하고 뭔가 좀 평평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유유해요, 사람 자체도. 근데 그게 뭐가 유유하냐,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수라는 친구는 깨끗한 물로 구성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수는 깨끗한 물이다. 왜냐면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와 개수로만 그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뭐 불순물이라던가 막 흙탕물이라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임자일주에 이렇게 만났다. 그럼 뭐야? 천간에는 임수가 있고 일지에, 그러니까 즉 지지에는 자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광활한 바다처럼 임수가 이렇게 막 폭포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지지가 자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광활한 바다다. 광활한 호수다. 잔잔하게 아름답고 수평적이고 평평함을 유지하는 그런 뭔가 좀 흘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물.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물 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풍부한 상상력,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풍부한 은큼함,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풍부한 세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 자체가 그렇게 특출이 낮다는 거죠. 왜냐면은 임수를 떠나서 오행이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타고난 거야.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요. 여섯 번째 특징은요. 사람 자체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사람들을 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 혹은 막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통솔을 하고 논리 정연함으로써 뭔가 좀 말과 행동이나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뭔가 좀 유유하거나 막 카멜레온처럼 내가 변신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좀 다루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사람 자체가 바다처럼 속이 깊어요. 속이 깊은데 때로는 화 때문에 좀 큰일을 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은 사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임자 일주가 나타났다면 다른 것도 물론 봐야 되지만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럼으로써 바다처럼 속이 깊음 하지만 지혜로운 대화의 해결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 그래서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사람 자체가 카멜레온 같은 그런 지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지혜 활용 능력이 굉장히 특출난 사람. 지지에는 자수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도화에 해당이 되거든요. 왕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격과 관련되어 있고 그냥 저는 수를 봤을 때 좀 식신상간에 좀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좀 말주변, 타고난 뭔가 좀 언변과 타고난 지혜, 이런 슬기로움 막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특징은 생명이나 의학이나 인기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하면은 아주 좋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전문성이 깃들여진 생명의학, 인기 이쪽 계통으로 가시면 아주 좋은 그런 일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열 번째 특징인데요. 술이나 알코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화에 지장간에도 화가 없어요. 화가 오행상 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사람이 좀 차가워요. 물처럼 차갑단 말이야. 근데 화도 없어. 그러면은 접했을 때 화가 없기 때문에 그 화에 대한 절제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나 알코올이나 어떠한 사람 뭐 만나거나 뭘 어떻게 다 하든 인생을 겪든 화에 대한 절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